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중동 관련된 이슈를 전파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 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그 사우디랑 이제 UAE 쪽에 있는 소식인데요. 일단은 오늘이 그 사우디 국립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네, 내셔널 애니버서리 뭐 그렇게 되나요? 아무튼 뭐 그런 날이 됩니다. 네, 그런 날에 이제 축하 의미해 가지고 이제 그 사우디도 역시 그 나라 자체에서도 당연히 행사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고 UAE 즉 아랍에미리트까지 같이 이런 행사를 같이 해주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 돼 있는 건데요. UAE 부르스 칼리파 뭐 다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은 건물이죠. 삼성물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이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부르즈 칼리파. 네, 거기서 사우디 국기의 네온을 비춰준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그 사우디가 9월 23일 이렇게 그 건국 기념일인데 어떻게 해서 또 사우디가 건국이 되었는지를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긴 글이 시작되지만 그래도 뭐 한번 알아두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괜히 생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좀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부분으로 볼게요. 네, 오스만 제국의 예속된 나라였습니다. 전 지역이라기보다는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기준으로 서쪽 지방 즉 여기죠. 제가 지금 커서로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쿠웨이트 지방에 있죠. 이런 곳에 나름 영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스만 제국은 이 사우디아라 반도 전역 있죠. 여기를 사실상 오스만 제국의 영역 범위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00년대 18세기가 되면요. 사실상 오스만 제국이 특히 변방 지역 중심으로의 그 권력이 좀 약화가 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서구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적나라하게 들어온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에 영향을 아주 조금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좀 국가가 이때부터 축소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 영향력권이 조금 적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이죠. 이 지방에서 가문이 하나 흥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우드 가문인데요. 이게 네지드에서 발흥을 했다고 합니다. 네지드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라비아 반도 중앙에 있는 지방을 통틀어서 네지드라 볼 수 있고요. 이따가 그 네지드가 어디인지 좀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사실은 사우드 자체는요, 당연히 이슬람을 뭐 믿는 단체는 맞는데, 역사적인 근거, 즉 종족, 뭐 부족적인 근거를 봤을 때 사실 무함마드랑 그렇게 관련이 없거든요, 별로. 그래가지고 가문 권력만으로 어떤 이 지역을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종교적인 이 신념적인 부분이 되게 미비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이때 이슬람 원리주의를 주창했던 이 지역에서 와하비즘을 주창했던 그 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압둘 와하브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와하비즘이 나왔죠. 그래서 정치 권력적으로는 사우드 가문, 그리고 종교적인 파워는 압둘 와하브가 이렇게 연관이 되게 되는 부분이죠. 와하브는 뭐 자기 나름대로 이슬람 원리주의 입각한 나름 이슬람적인 국가를 이 지역에서 만드는 게 목표였을 거고, 이 지역에 권력을 뿌리내고 싶어 했던 건 사우드 가문이죠. 이 두 세력이 짝짝꿍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744년 사우디 제1왕국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 영역, 초록색, 좀 연두색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디리아 토후국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국기가 여기 이렇게 초록색 국기에 하얀 초승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그 무함마드가 그 이제 뭡니까 이주를 할 때 그때에 메카에서 메디나라고 이주할 때 그때 이제 그때 해지라라고 하죠. 그때 초승달이 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그 초승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현재로서 사우디아라비아지만 옛날에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오스만 제국이 볼 때는 이것은 사실 반란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판단되겠죠. 왜냐하면은 오스만 제국의 엄밀한 영토인 부분도 차지를 했고, 그리고 잠정적으로나마 이 사우디 아라비아 전역을 오스만 제국의 영역으로 파악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변방 내의 반란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오스만 제국도 그 이집트 지역을 좀 자치를 했던 거기에 또 그 대빵이었다고 볼 수 있는 무함마드 알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 알리가 이 이집트 내에서 큰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뭐 이때 무함마드 알리가 또 했던 게 뭐 그리스 독립 전쟁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우디 역시 물론 연대적으로는 그리스 독립 전쟁을 막는 것 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알리는 그 지역 주변에서의 권력 입지를 위한 활동을 하죠. 이집트를 본인의 영향권을 만들기 위한 그 맥락으로 진행된 겁니다. 아무튼 알리에 의해 가지고 제1왕국인 네, 디리아 토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2차로 봤을 때 조금 더 지나서 또 성립이 돼요. 다시 또.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이번에는 쿠웨이트 뭐 UAE 뭐 아랍에미리트 그 지역 즉 아라비아로 지금 동쪽에 있는 가문 중에 라시드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네, 이 가문이 오스만 제국에 좀 편을 들어주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쪽이랑 오스만이랑 지원을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 제2왕국 세력이 또 쿠웨이트로 피난을 가게 되죠. 네, 쿠웨이트에 라시드 가문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아라비아 전역에서 동쪽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가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우디 제2왕국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이 유지되었다가 1891년 때 피난을 갑니다. 꽤 유지가 되었죠. 하지만 뭐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또 얼마 안 돼가지고 현재 우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국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분 사우드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우디 제3왕국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이분 사우드가 만든 이 제3왕국은 아직은 통일된 아라비아의 반도의 왕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1왕국 때의 맥락이랑 조금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와하비즘도 역시 그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단 이크완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이쪽이랑 그 정치적인 세력이었던 가문 세력인 이분 사우드가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좀 이쿠안 그리고 정치 권력적으로는 이분 사우드가 다시 또 결합이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물과 그리고 그 치대적 상황은 다른데 이 메커니즘은 좀 똑같죠. 네, 그런 식으로 1902년에 다시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왕국은 아니고 좀 더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영역은 그리고 힘은 약해지고 줄어듭니다. 예, 뭐 대놓고 뭐 1900년대 초반 되면요. 대놓고 서양 열강들이 오스만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영역은 뺏지 않거나 뭐 국가에 대한 정부의 뭐 내선 간섭 이런 것까지 많이 상대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다른 식민지에 비해서는. 그런데 사실 서양 열강은 이 오스만 제국의 이 국가 체제 유지 자체는 좀 추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 멸망은 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약해진 건 맞죠. 최소한의 있을 땅 정도는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서양 열강들에 의한 아이디어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었죠. 그런 찰나에 1914년 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건 다들 아실 건데요. 이때에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독일에 팀을 두게 되죠. 예, 그 외교 관계가 영국, 프랑스로는 사실은 잘 협상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독일하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고 반러 투쟁을 하는 맥락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과정에서 사실 사우드가 있었던 지방, 아라비아 지방은요 손해볼 게 없죠. 왜냐면은 오스만 제국이 지금 그 세계 대전에 지금 맞물려 가지고 안 그래도 전력이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르메니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가 있는데 아라비아에 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없죠. 별로 없죠. 그래서 좀 더 어, 여기에 힘을 좀 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뭐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1916년 메카 샤리프 그러니까 그 당시 샤리프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로 치면 지방간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더 토호적이고 종교적 성향이 강한 지방의 유력 세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샤리프인데요. 그게 이제 메카 그 당시 메카를 그렇게 쥐어잡고 있던 세력이 그 세력가가 이제 후세인 빈 알리였는데요. 중요한 건 반오스만적이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독립을 하자는 거였죠. 오스만이 그 세계 대전으로 힘이 빠졌을 당시에 이때 틈을 타가지고 이제는 진짜 우리만의 국가를 만들자 메카 독립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헤자즈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헤자즈는 원래 뭐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때부터 원래 있어왔던 용어입니다. 그 밑에 잠시 보시면요. 일단은 헤자즈란 지역이라는 개념은 원래 있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있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일단은 헤자즈가요. 위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지금 이게 아라비아 반도인 건 아실 거고요. 이게 약 1910년, 1920년대 그때 모습입니다. 지도가. 예, 서쪽에 헤자즈 지역이 있고 헤자즈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나, 메카, 그리고 제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가 있으실지 뭐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내륙 지방에 네자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알 하사란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석유가 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담맘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바흐라인, 뭐 바레인, 카타르, 뭐 트루셜 스테이트 이게 이제 나중에 아랍에미리트가 되는 것이고요. 무스카트는 오만되고 아덴이랑 예멘이 합쳐가지고 예멘되죠. 근데 이때는 예멘이랑 아덴은 이렇게 나눠져 있긴 했지만 어 이때는 좀 분류가 됐다는 거 그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좀 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어 이걸 통해 여기서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는요. 첫째, 두 번째 그림으로 볼 거는 오, 오스만 제국 영토에 이미 헤자즈가 있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18년쯤 되면 1918년쯤 되면은 16년 이후긴 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때부터는 오스만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독립이 실제로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후에 나오겠지만은 26년이 되면은 뭐 엄밀히 말하면 25년부터라 볼 수 있긴 하지만 헤자즈 왕국이 이제 복속이 되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1925년에 이븐 사우드의 헤자즈 왕국 복속 이 사이에 뭐 라시드 가문이랑 뭐 헤자즈랑 레자드 헤자즈랑 레자드 이런 그 지역들의 왕국들의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한 16년부터 한 25년쯤 이 사이에 서쪽에는 헤자즈 왕국 그리고 내륙 지방에는 네자드 왕국이 나름대로 공존하고 있다가 이제 이븐 사우드가 25년이 되면은 어, 헤자즈 왕국이 복속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일단은 헤자즈랑 네자드가 그 공존은 해요. 근데 국왕이 하나가 됩니다. 이븐 사우드가 되죠. 그러니까 이븐 사우드는 계속 네자드 지역을 다스렸는데 25년이 되면은 헤자즈 왕국을 복속을 한 다음에 본인은 헤자즈 왕국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해프닝으로 벌어지는데 문제는 원래 본인이 왕국을 만들 때 와하비즘과 결탁됐다고 했죠. 근데 이 와하비즘의 이쿠한 세력이요. 좀 더 과격한 이슬람을 추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서방 세계에 우호적이고 그리고 경제 교류를 하고 이런 세속적으로 뭔가 교류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크완 세력이 이 사우드 가문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의 극단 세력이라 볼 수 있었던 이크완 그리고 정치 세력이었던 이브 사우드 사이에 알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우드는 안 되겠다. 정치적 통일을 위해서는 진압을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갈등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코안이 진압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내에서는 와하비즘의 활동이 좀 쉽지 않게 되는 부분이죠. 좀 이렇게 되다가 예, 1932년 9월 23일 서쪽의 헤자즈 그리고 내륙 지방의 네지드 왕국. 이때 네지드는요, 뭐 물론 알하사랑 뭐 같이 포함이 돼 있었죠. 예전 뭐 네지드, 뭐 네자드, 뭐 네즈드 다 있는데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때 통합이 되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프닝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빈국이었습니다. 물론 이 주변 지방에 뭐 거릴 게 없는 사실은 뭐 대적할 만한 아주 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역을 쉽게 넓힌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경제력이 참 어려웠죠. 무역으로만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우디인데 아니나 다를까 1938년에 어이구야 알하사 지역 있죠? 여기 오른쪽 요 지방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감당을 벌달 정도로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 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석유가 좀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게 개발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때부터 떼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41년이 되면요, 2차 대전 중인데 그 이제 아람코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회사인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람코라고 돼 있지요. 자, 그래서 더더욱 더 시초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되는 부분. 제가 굳이 38년, 41년 얘기를 넣은 이유는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석유로서 먹고 살아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국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통합이 되기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건국 후에 있었다는 거. 그런 걸 좀 중점을 두고 싶어서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 이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또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번에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기사에서 과연 UAE의 축하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국립기념일 부르즈 칼리파 네,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어 글을 제가 한글로 번역했고요. 의역이 좀 있는데 거의 뭐 뜻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UAE의 브루즈 칼리파에서 오는 목요일 사우디아라비아 91번째 국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사우디 국기 불빛을 비출 예정이다. 밤 9시까지, 밤 8시, 9시 사이로 불을 비출 것이고 이는 두 GCC 국가의 연대의식을 나타내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9월 22일 기사로 되어 있고요. 현지든 우리나라 시각이든 다 22일자입니다. 예. 사실 이게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부르즈 칼리파는요. 이 사진 밑에 보시면은 예, 그 샤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의 그 신앙 고백이 달려 있는 이 문구죠. 예, 그게 지금 그 초록색 그 모양과 함께 초록색 색깔과 함께 지금 돼 있는데 사우디 국기죠.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근데 작년 거예요. 90번째 기념일 때 맞이한 거고요. 지금은 91번째입니다. 이제 곧 하게 될 예정이란 거죠. 제가 근데 셈법을 해봤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32년도가 만약에 첫 번째라면요. 사실 올해가 원래는 90번째인데 91번째로 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것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네, 브루즈 칼리파 어떻게 보면은 뭐 엄밀히 말하면 UAE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를 비춘다. 그리고 그걸 계속 해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두 국가의 거의 뭐 강력한 관계,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GCC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GCC는 걸프 협력 기구죠. 예, 그렇게 되는 걸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예, 거기에 걸프란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라비아 반도의 페르시아만 혹은 걸프만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란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랑
이 아랍에미리트가 전략적으로 아주 동맹 관계, 아주 협력 관계에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세계 정세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둘이가 거의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이란 정책,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친이스라엘로 가고 있죠. 네. 최근에 지금 UAE가요, 이스라엘에 관한 갖가지 그 친화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 사우디는 물론 이스라엘과는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그 UAE와 그리고 그 이제 아브라함 협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랍과 그 UAE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었던, 예, 거기에 뭐 다른 나라 당연히 들어가 있었지만은, 예, 거기에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이스라엘 그런 쪽도 역시 속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 예, 그렇게 되고 카타르하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인 것도 똑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UAE가요. 이렇게 해서요. 사우디아라비아랑 UAE 이 두 나라로서 정말 큰 관계 대상이 되는 이란, 카타르, 이스라엘, 미국 뭐 이런 나라들하고 거의 기조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이익 관계가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연대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 당연히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아랍에미리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문화적으로 발전을 많이 하려는 나라입니다. 특히 뭐 엑스포도 막 난리 나죠. 우리 2020년도였는데 올해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요. 하여튼 그런, 예,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특히 카타르에 그 카타르의 도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UAE는 아부다비랑 두바이가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에 대한 서로의 허브 경쟁이 있습니다. 국제 허브라고 해가지고 사실 카타르도 그 국제적인 허브가 되려고 하는 지역이고 UAE도요. 아부다비랑 그 두바이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적인 그 교통적인 허브가 되려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가 아주 큰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요. 그 UAE가 부르즈 칼리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국립기념일 에티하드 아레나라는 곳에서 또 할 텐데 아부다비에서는 에티하드 아레나와 야스모를 포함한 야스섬의 각종 시설에서 사우디 국기 색깔을 쪼일 예정이며 오후 9시에 엄청난 양의 불꽃놀이를 보여줄 예정이다라고 소식통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봤던 기사에 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그 아부다비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아부다비 지역인데요. 아부다비 지역 중에서 좀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야스 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하나의 휴양지이기도 하면서도 건축 기술이 아주 밀집된 곳이긴 합니다. 아주 발달된. 그리고 조금만 밑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이게 바로 아부다비 공항입니다. 네,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죠. 네, 그렇게 되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러한 에티하드 아레나라는 아주 최근 신설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신설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1월에 건립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막연한 생각이긴 한데 이 엑스포를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도 같이 돼 있고 여기서 불꽃놀이 하면 아주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나질 것 같죠. 그래서 사우디 국기 색깔을 이 건물에다가 아니면 각종 시설에다가 쪼일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즈 칼리파처럼 그렇게 보여주겠죠. 그리고 불꽃놀이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레임워크, 그 파이어워크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과시를 하는 거죠. 거의 본인 국가의 국가 기념일 마냥 그렇게 보여주는 의식, 네, 괄목할 만하죠. 네, 그렇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립기념일을, 예,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격하게 축하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어,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대중동 외교를 하며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큰 비중, 좀 더 중동에서도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양과 질, 그리고 더 넓은 분야로 교류하는 탑
탑4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서쪽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UAE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UAE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전략적으로 중동 외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 두 국가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특히 UA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UAE로서는 좀 어, 국가의 규모 그리고 경제 교류의 분야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하고 진짜 맞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스케일 역시 좀 덜 부담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UAE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랑 교류를 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UAE의 경제적 변화 그리고 경제적 행보를 우리도 역시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무기 같은 것 좀 교류하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지켜봐야 될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후티 반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난리가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뭐 정밀한 무기를 사거나 그리고 확보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럴수록 뭐 우리나라하고 더 교류를 많이 하면 좋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국립기념일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이러한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두 나라에 좀 더 외교적인 메시지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또 흥미로운 소식통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